자, 안녕하십니까. 신경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발상의 전환 현대시 파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 강의 중에 최고 퀄리티를 자랑하는 발상의 전환. 이번 시간에는 현대시, 역시 올해 수능시험에 출제됐던 지문 중에 B형에 나왔던 지문들을 가지고 시는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다 라는 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풀기 전에 시문학 감상법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감상법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맨날 주제, 소재, 갈래, 특징 이런 거 외우고 앉아있지 말고 이 감상법을 배운 다음에 여기다가 지문의 내용을 대입해가지고 스스로 분석, 정리해봐라 이거죠. 선생님 수업 시간에는 이걸로 뭐 해? 실제로 수업을 이렇게 하죠. 포스트잇 붙여가지고 지문 분석 정리를 스스로 해보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 모범적으로 한 거랑 이제 비교해보면서 복습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걸 자세히 듣고 싶은 사람들은 어디로 오면 돼? 모든 문제의 답은 지문 속에 있다. 선생님 본강좌로 오면 돼요. 아니, 꼭 무료 특강 깔아놓고 애들 낚시하는 것 같잖아. 낚시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근데 선생님은 무료 특강 진짜 퀄리티 있게 합니다. 근데 이 강의 무료 특강만으로도 사실은 공부법 자체는 다 배울 수 있어. 근데 세부적으로 배우고 싶으면 이제 뭐 그렇다 이거죠. 자, 보겠습니다. 감상법 5가지인데 이거 한 문장으로 이으면 됩니다. 누가 어떠한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뼈대고 5번째 중심 소재의 의미와 기능. 이거 파악하는 겁니다. 간략하게. 첫 번째 누가 뭐 파악해요? 말하는 사람 시적 화자를 파악합니다. 이 작품의 화자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시적 화자를 파악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어떠한 상황에서 화자가 파악이 됐으면은 화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 파악합니다. 사례 없이 간략하게만 얘기할게요. 화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을 파악한다.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하면 되냐면은 시에 담겨있는 이야기를 뽑아내면 되죠? 스토리 라인 정리하면 됩니다. 시의 흐름을, 스토리 라인, 이야기의 흐름을 세 줄 정리,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꼭 세 줄이 아니어도 됩니다. 정리해보는 습관을 들이고, 그 다음 세 번째 무엇을, 화자의 상황까지 파악이 됐으면은 화자가 시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파악합니다. 화자가 이 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하고자 하는 것. 자, 화자는 작가를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이니까 화자가 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작품의 작가가 시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과 똑같죠? 그게 그 시 뭐예요? 주제. 이런 흐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주제를 파악하도록 합니다. 주제를 외우지 말고. 자, 다음 네 번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거는 내가 방금 전에 읽은 이 시에는 어떠한 표현법이 있었는지 그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합니다. 이 표현상의 특징도 문제로 나왔을 때만 파악하는 사람보다는 평소에도 이렇게 정리하는 습관을 들인 사람이 당연히 표현법 문제를 잘 맞출 수밖에 없다. 알겠죠? 자, 표현법부터 쭉 돌아가면서 하나씩 불러봐. 시에 잘 나오는 거. 직유법, 은유법, 반복, 서리법, 도치법, 역설법, 대구법, 도노법. 도노법이 뭐야? 시 누굴 부르는 거. 또 화류법, 반어법, 연쇄법, 서리법 나왔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게 알겠죠? 이런 표현법 중에서 내가 방금 읽은 이 시에는 어떠한 표현법이 쓰였는지 스스로 파악하는 연습. 어차피 문제 시험장에 가서 네가 풀 거잖아. 알겠죠? 스스로 파악하는 연습하시고 5번째 중심 소재의 의미와 기능을 파악한다. 이 시의 핵심적인 소재가 이거구나 해서 그거의 의미와 기능 파악하는 거야. 예를 들면은 어둠이라고 해도 이게 이제 긍정적 의미로 쓰일 때가 있고 부정적 의미로 쓰일 때가 있죠? 자, 어둠이 긍정적 의미로 쓰면 어떤 의미야? 낭만적이에요. 낭만적이야? 밤에 많이 데이트했나 보죠? 낭만적이라니. 밤이 더 낭만적인가? 밤은 섹시해요? 여기 이런 것들만 모여 있습니다. 자, 어둠의 긍정적인 측면이 뭐 있어? 편하네요. 그렇죠. 편안하죠. 자폐야? 그렇죠. 편안합니다. 뭔가 안정돼 있는 거 이런 거고. 그러니까 이제 고은의 눈길 이런 시에서 그렇잖아. 그러니까 밤에 혹은 밤이 좀 불편한 점이 뭐야?
안 보이죠? 그래서 뭔가 막막함, 뭔가 암울한 이미지, 여기로 이어지잖아.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있고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파악해보는 연습을 하시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작품을 가지고 보여줄 겁니다. 넘어갑시다. 자, 바로 문제가 나오는데 1번에서 3번. 일단 문제 분석하면서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할게요. 문제 푸는 습관만 제대로 들어도 여기서 이제 시간을 확 줄일 수가 있죠. 그걸 이제 본수업에서 많이 연습하고 있지? 봅니다. 자, 1번. 나에 대한 이해.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건 호구도 알아. 어떻게 풀어야 돼? 한 개씩 대입합니다. 한 개씩 대입한다. 호구가 오늘 죽어갑니다. 새벽부터 알바를 하고 또 학원에 와서 공부하고 새벽에 택배를 날랐답니다. 택배 상하차라고 해가지고 짐 막 내리고 짐 올리는 거 있지? 훌륭한 오빠야. 그죠? 훌륭한 오빠입니다. 그죠? 대단해. 저렇게 삶에 근성이 있는 애들이 나중에 보면은 잘 먹고 잘 삽니다. 지금은 비록 비참하지만 나중에 잘 살 거야. 넌 진짜 나중에 잘 살 거야. 그죠? 지금 잘 살고 싶어? 아니, 지금 그렇게 노력하면 나중에 잘 살 거야. 자, 이런 거는 나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시를 읽고 나시까지 읽고 가가 이런 거였나? 생각이 안 나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어떡하겠어. 또 읽죠. 시간은 가고 문제는 못 맞추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알겠죠? 그럼 가시 끝나면 가에 대해서만 후루룩 때려놔가지고 제껴냅니다. 몇 개. 알겠죠? 그 다음에 2개의 선택지가 남으면 나시에서 답 결정 이렇게 하면 돼요. 또는 운 좋으면은 가시만 때려놓으면 어떻게 돼? 그냥 바로 끝나는 문제들도 많아요. 알겠죠? 단계적으로 푸는 대표적인 유형이고. 그 다음 2번.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 구의 의미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런 의미는 기억이라고 해서 기억만 보면 안 되죠? 어디 보고 풀어요? 앞뒤 문맥 봅니다. 앞뒤 문맥. 즉 흐름을 봤을 때 기억은 이런 의미냐?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라고. 단독으로 기억만 딱 띄워놓고 묻는 게 아니고. 알겠죠? 이런 문제 하나 있고. 자, 다음에 3번. 보기를 참고했을 때 가와 나를 감상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이 시의 내용들이 이거란 얘기지. 보기 박스가 나오면은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문학에서는. 비문학에는 보기 박스를 먼저 보는 경우가 단 한 경우도 없어요. 먼저 보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지? 뭐? 일단 작품에 대한 설명인 경우에 먼저 봅니다. 그 다음 또 시대 배경에 대한 설명인 경우에 보기 박스를 작품보다 먼저 봅니다. 하나 더. 작가에 대한 설명인 경우에 먼저 봅니다. 이게 보면 고향을 떠난 사람들 이게 작품 내용일 거 아니야. 작품에 대한 설명이라고 이게. 이걸 먼저 보고 시작하는 거야. 이걸 읽고 시를 읽는 거랑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시를 읽는 거랑 천지 차이 납니다. 알겠죠? 문학은 이렇게 박스를 잘 써먹어줘야 되는 거야. 한번 봅니다.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을 각박하고 차가운 현실과 대비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야, 목포. 너 고향이 목포잖아. 지금 떠나서 서울에 와 있죠? 여기 노량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골에서 온 애들이 있어요. 그래, 시골 말고 지방. 그래. 서울에 오니까 어때? 목포에 있다가. 비슷하다고? 거짓말하고 있네. 서울은 다를 텐데 분명히. 너 명동도 안 가보고 종로도 안 가보고 홍대도 안 가보고 신촌도 안 가봤다고 그랬잖아. 얘는 아직 아무 데도 안 가봤기 때문에 그런 거야. 서울의 진면목을 보지 못했지요. 그냥 여기 노량진하고 그 하숙하는 데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목표는 목포나 똑같겠지. 근데 여기 이제 또 이제 번화가들이 있거든. 나중에 한번 가봐요. 자, 이렇게 보면은 서울에 왔더니 너무 각박하고 차가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고향은 보통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야? 친근하고 따뜻하고 이런 이미지잖아. 알겠죠? 그곳으로 복귀하려는 것을 귀향의식이라고 해요. 너도 이제 올해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목포로 돌아가야 다니지? 돌아가면 안 되지? 서울에서 학교 다니려고 온 거 아니야? 근데 보통은 이제 복귀하는 걸 뭐라고 그래? 귀향. 귀향. 고향으로 귀가 뭐야? 돌아간다 이 말이잖아. 이때 고향은 자 미술 쳐봐요. 공동체 인정이 있고 가족 애가 살아있는 따뜻한 공간입니다. 보통 고향이 이래요. 이들의 기억 속에서 고향은 평화로운 이상적 공간이야.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가더라도 고향이 변해 있는 거야.
네가 여기서 대학교를 마치고 서울에서 또 취직해가지고 서울에서 쭉 살고 여기서 결혼까지 하고 그리고 한 10년 후에 목포로 가봤더니 목포가 다 재개발돼 버린 거야. 그럼 고향이 변해 있겠죠? 이럴 때 느끼는 상실감이라든가. 알겠죠? 또는 고향이 고향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야. 갔는데 뭔가 이상해. 이럴 때 귀향은 미완의 형태로 남을 수도 있다. 돌아갔지만 똑같으면. 이게 이제 3번에 5번 답의 근거가 되는데 작품을 봐야 되겠죠. 문제 풀고. 자, 온라인 학생들 문제를 풀고 이어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시 읽을 때 저번에 비문학 읽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잖아요. 시 읽을 때, 시 지문 읽을 때 또 간략하게만 얘기할게요. 표시해야 될 것 첫 번째 시어 구분입니다. 시어 구분은 두 가지만 하면 되죠. 긍정, 부정만 나누세요. 이것만 잘 돼도 어느 정도의 시의 뼈대 파악은 되잖아, 이게. 알겠죠? 그래서 긍정적 시어 동그라미 치고, 부정적 시어 세모 치고. 모든 시어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눈에 띄는 것들.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흐름상. 이 시의 흐름상 중요한 부분은 여기구나. 중요 부분에 밑줄 칩니다. 시가 10줄이면은 그 중에 정말 중요한 부분은 한 줄입니다. 그거 잡아내는 애가 이긴다. 이거 밑줄 칩니다. 알겠죠? 이 두 가지를 표시하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고 이어보도록 하세요. 문제 푸세요. 자, 다 풀었죠?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시. 가시는 이제 고향 앞에서라는 작품이에요. 네가 이제 10년 후에 목포로 갔을 때 그 심정을 쓴 거야. 자, 고향 앞에서. 고향 앞에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제목만 딱 봐. 항상 시를 볼 때 뭐랑 뭐 봐? 작가하고 제목. 오장환. 모르겠지 누군지. 고향 앞에서. 아, 제목을 보니까 화자의 위치가 여기겠구나. 화자는 현재 어디에 있냐면 오랜만에 고향에 가 있는 거야. 고향 앞까지 갔다고. 알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고향 가서 뭐 하는지. 흙이 풀리는 냄새. 흙이 꽁꽁 얼었다가 풀린대요. 계절을 알려주죠. 언제? 봄. 내음새. 이런 표현은 뭐라 그래요? 시적화용이죠. 강의 바람은 산짐승의 우는 소리를 불러다가 소리니까 시청 후미촉 청각적 심상을 쓰고 있고 다 녹지 않은 얼음장 밑을 울멍울멍 이런 거 뭐라 그래요? 음성 상징어라고 합니다. 형광애들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잘하느냐? 그렇지. 얘네는 이 작품을 수업 시간에 본 수업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안 배우면 똑같아 니네랑. 자, 음성 상징어. 다 녹지 않은 얼음장을 이렇게 이런 소리를 내면서 떠내려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봄에 어떤 고향의 모습을 나타낸 거야. 2번에 1번 봅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는 거지 이제. 얼음이 풀리는 강변 풍경을 시각적으로 묘사했다. 눈에 보이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장면이. 그죠? 이 부분은 시각 맞잖아. 얼음장이 떠내려가는 건 눈으로 보는 거니까. 요거 맞네요. 그죠? 맞다. 그 다음 진종일. 이럴 때 이거 빼버리면 돼. 이런 말 그냥. 하루 종일 이 말이야. 종일 나룻가에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고향에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 고향집에 딱 가가지고 아빠 왔어요. 이래야 되는데 못 가지? 뭔가 일이 있을 거야. 당황하고 있는 거야. 서성거리다가 행인이라고 하면 지나가는 사람인데 그냥 막 이렇게 할 일 없이 서성거리다가 지나가는 아무라도 손을 딱 잡으면 그 손이 따뜻할 것 같은 거야. 뭐가 그리운 거야 이 사람은? 고향 사람. 인정이 그리운 거야. 행인의 손을 쥐면 따뜻하리라. 따뜻할 것만 같아. 진짜로 이 사람을 만난 건 아니고 만나면 그럴 것 같다. 1번에 1번. 가의 화자는 낯선 행인에게서 친근감을 기대하고 있고 끊어. 여기까지. 어때요? 맞죠 이거 일단. 이거 맞네요. 고향 가까운 주막에. 가까운 사투리입니다. 무슨 말일까? 가까운. 고향 가까운 주막에 와 있습니다. 이게 화자의 위치야. 화자의 위치. 화자는 현재 고향이 가까운 주막 앞에 와 있어요.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리야? 리아. 무슨 법이에요? 서리법이죠. 물어보는 형태로 갔는데 실제로 묻는 게 아니라 강조를 하는 거죠. 서리법은 반대 상황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뭐야? 이게 어떤 의미야? 강조.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랴. 어떤 의미야 이게? 그렇지. 얘기할 사람이 없다. 외롭다.
지난날의 꿈을 함께 이야기할 고향 친구가 남아있지 않은 거야. 내가 10년에 목포 가면 친구들이 다 떠난 거지, 목포. 알겠죠? 2번 보세요. 꿈이 있던 시절을 함께 회상할 사람이 없다 이거지. 그래서 서리적으로, 서리법. 맞죠? 이거 맞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시를 보는 게 익숙해지면 이런 내용과 표현이 동시에 보여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뭐 내용만 보일 때도 있고 어떤 땐 표현법만 보일 때가 있고 이렇죠?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줄 알아야 시를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양귀비 끓여다 놓고 양귀비 뭐야? 마약. 그거 아니라고 그랬잖아. 수업 시간에도 마약이라고 그랬잖아. 니가 양귀비가 마약의 원료인데 이게 지금 둘이 대마초 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양귀비로 뭐 한다고 하고 차를 끓인 거야. 양귀비 차를 끓여다 놓고 주인집 늙은이, 요 주막 늙은이가 공연히 괜히 눈물을 흘립니다. 뭔가 애상적 정서. 애상적이 뭐야? 애상적. 슬픔입니다. 슬픔이죠. 자, 3번에 1번 답입니다. 자, 3번에 1번. 가에서 주인집 늙은이의 슬픔에 공감하는 것을 보니 뭐 그렇다 치자. 화자는 타인과의 조화를 하면은 주인집 늙은이와 조화를 이루어서 현실을 따뜻하게 만들겠다. 얘가 지금 이 늙은이와 조화를 이루겠다는 거야? 아닙니다. 답은 1번입니다. 알겠죠? 이런 내용. 자, 간간히 잔나비 우는 산기슭에는 잔나비 운다가 애상적인 상황에서 주로 쓰이는 건데 잔나비는 몰라 됩니다. 뭔지. 혹은 잔나비가 뭐라고? 원숭이. 원숭이가 구슬프게 우는 산기슭에는 아직도 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고 조상의 무덤은 그대로 있어요. 할아버지 무덤, 증조할아버지 무덤 그대로 있는데 설레는 바람이 가랑잎을 휩쓸어 간다. 바람이 이렇게 쭉 부는데 이파리가 쫙 날린다. 뭐 이 얘기야. 예제로 여기저기로 떠도는 장꾼들이 이거 뭐야? 감탄법이라고 안 해요. 영탄법이 있고. 그럼 얘네들이 지금 청자가 됩니다. 예, 떠도는 장사꾼들아 이 말이죠. 상고하며 상업이라고 그래요. 상업이 뭐 하는 거야? 장사하며 오고 가는 길에 혹여나 보셨나이까? 뭘 봤냐는 얘기야? 뭐를? 혹시 보셨습니까? 뭐를? 내 고향을. 여기서 이제 파악 잘해야 되는 게, 아이 선생님 얘가 고향에 와 있다면서요. 그래. 근데 왜 고향 봤냐고 물어봅니까? 왜 그럴까? 변했어요. 알겠죠? 고향이 변했다. 고향이 변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얘가 봤냐고 물어보는 고향의 모습은 뭐야? 변하기 이전의 모습을 말하는 거야.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은 2번에 3번. 이리저리 떠돌며 고향에 가지 못하는 장꾼들. 장꾼들이 지금 떠도느라 고향에 못 간다고 그랬냐? 그게 아니지. 얘는 장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고 얘네한테 물어보는 거지. 내 고향 봤냐고. 알겠죠? 3번은 틀렸네요. 답은 3번. 장사꾼들의 서름이 아니야. 고향을 잃은 나의 서름인 거지. 오케이? 답 3번이고. 참 시험장에서는 이런 게 복잡해 보였는데 같이 풀면 그게 어렵지가 않죠. 이 시험장에서 이렇게 해야 돼. 알겠죠? 하나씩 따져보는 거예요. 전나무가 우거진 마을. 여기가 어디겠어? 내 고향. 변하기 전의 고향. 변하기 전의 고향. 전나무가 우거져 있는 곳이었어. 시각적 이미지죠. 시각. 집집마다 누룩을 디디는 소리가 나고 소리니까 청각. 누룩이 뜨는 냄새가 나고 냄새니까 후각. 공감각 아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고향의 이미지를 다양한 감각으로 표현한 거야. 우리 고향은 이런 곳입니다 라는 걸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표현한 작품이다. 이런 설명이 나오면 맞는 거지. 알겠죠? 자, 3번에 2번. 가에서 전나무가 울창하고 집집마다 술 빚고 있는 모습으로 고향을 묘사한 걸 보니 끊어! 여기까지 맞아 틀려? 맞죠? 화자의 의식 속의 고향은 평화로운 공간이다. 이 모습만 봤을 때는 평화로운 공간 맞죠? 그러니까 맞다 이거.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문제 1번을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
가시에서 해당하는 문제는 바로 풀어줍니다. 가시 읽었으니까. 자, 일단 1번. 요건 아까 지문 읽으면서 찾아냈어요. 요거 맞죠? 그지? 그거 한번 보여줘. 가해 화자는 아직도 조상의 권위가 지속되는 공간을. 아니죠? 무덤이라고 해서 꼭 권위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그리고 공간을까지만 있어. 뭐 봐야 돼? 서술어 봐야지. 이 공간을 벗어나고자 한다. 맞아, 틀려? 고향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고향을 찾고 싶은 거지. 알겠죠? 3번. 가해 화자는 세상이 변해도 각박한 인심이 여전해서 좌절했다. 어때요? 아니지. 인심이 왜 이렇게 각박해? 이런 내용이야? 아닙니다. 제끼는 거야. 제끼고. 4번. 가해 화자는 떠돌아다니는 자신의 처지를 통해 떠돌아다니는 자신의 처지. 일단 얘 보니까 뭔가 방황하는 것 같아요. 일단 요거 놓고 통해 뭘 봐야 돼? 서술어 봐야지. 삶의 무상함을 드러냈다. 어때요? 인생무상이라고 그러지? 인생무상이 뭐야? 그렇지. 인생 다 살아보고 나서 야, 여기 세상 별거 없구나. 인생은 허무한 거구나. 이게 허무함이야. 허무함. 삶의 허무함. 이 작품은 변하기 이전에 고향을 그리워하는 내용이지 삶이라는 건 허무한 거야. 이런 게 아니지? 새끼는 거야. 틀렸어 이것도. 5번. 가해 화자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농촌의 모습이 보존되기를 희망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농촌이었으면 좋겠다. 이거야? 아니죠. 자연하고 농촌, 조화를 이루는 농촌을 바라는 게 아니지 지금. 새끼는 거야. 끝났네. 그럼 답은 1번.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였다. 이겁니다. 이게. 굳이 1번을 풀기 위해서 나시까지 머리 빠개지게 싸매고 있을 필요는 없었던 그런 문제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시를 읽었을 때 우리가 1번 풀었고 2번 풀었고 3번 풀었고 내가 이렇게 풀었어. 시험장에서. 선생님이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었을 때 선생님 수능시험 봤다고 그랬죠? 시험장에서 볼 때 가시 나시 나는 니네한테 약속한 게 있었지. 나는 내가 가르친 방식 그대로 푼다.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강조했던 게 두 작품이 묶여서 나올 경우에 한 작품 읽고 풀 수 있는 건 바로 때려낸다라고 했죠. 실제로 시험장에서 선생님은 기억이 나요. 이 문제. 가시 읽고 딱딱 때려내갖고 보니까 어머 1번이고 2번도 가시 기억 미음 나올 때마다 하나씩 보니까 답이 이미 나오고 가시에서 3번도 가시 때려내갖고 보기박스에다 대입하니까 답이 나오는 거야. 낫이 안 읽었습니다. 그리고 뭐 맞았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단계적으로 푸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다. 알겠죠? 네. A형은 한 개만 나오잖아요. 수능에 복합 지문으로 나왔어. 수필하고. 그런 경우에도 하나씩 대입해가지고 풀어주는 거야. 알겠죠? 개효율적이야. 자, 그러면 나시는 그냥 공부 삼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제목, 낡은 집. 귀향이라는 말을 매우 어설퍼하며 목포? 귀향이 뭐라고? 집 가는 거. 아니야. 서울 사는 나 같은 사람은 집 가는 거 귀향이라고 안 합니다. 너가 어디로 가는 거? 목포로 돌아가는 거. 귀향이라는 말을 어설퍼하며. 이렇게 지방 사는 애들은 벗어나고 싶어하는 애들이 많더라고. 넌 나중에 성인 되면 목포 살 거야? 서울 살 거야? 산속에 산속에 들어가 스님 될 거야? 산속에 살고 싶어요? 그냥 자연 속에 살고 싶다? 야, 특이하네. 제주도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지. 여러분들 전국 학업 성취도 1위 도시가 어디야? 제주도하고 대구가 왔다 갔다 하지. 제주도가 거의 항상 탑이었어요. 근데 제주도 제자들한테 물어봤어. 제주도에 고등학교가 일단 몇 개 없어요. 거기 대기고등학교나 제주고등학교 몇 개 없나 봐. 근데 애들이 평균적인 수준이 서울보다 높아. 거기에는 사교육이 그렇게 발달된 도시도 아닌데 제주도가. 관광도시 아니야 거기. 근데 애들한테 물어보면은 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냐 애들이. 애들이 뭐라고 그러냐. 그렇지. 이 섬에서 좀 벗어나서 살고 싶다. 제주도가 그렇게 넓지는 않잖아요. 맨날 보던 거기가 거기잖아. 제주도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살던 애들은 거기가 좀 약간 질릴 수가 있는 거지. 그래요. 이제 섬에서 이제 비행기 타고 탈출해가지고 걔네들이 이제 뭐 서울 홍대도 한번 가보고 이래보고 싶다는 거지. 그죠? 나중에 나이 들면 이제 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뭐 그런 겁니다. 귀향. 이 말을 어설퍼한다는 얘기는 뭐 자주 가지는 않았나 봐 고향을. 마당에 들어서니 다리 저는 오리 한 마리가 유난히 허둥대며 두엄자리로 막 도망을 가고 있었어요.
시골 집의 풍경이야. 뭐 오리 키웠다 이건데 오리가 쩔뚝쩔뚝하면서 도망갔다. 나의 부모인 농부 내외와 그들의 딸. 야, 농부 내외가 누구래? 부모라고 그랬지. 너네 엄마 아빠 말할 때 이런 식으로 말해요? 아니죠. 그들의 딸. 야, 너 이제 엄마 있으면 나는 그녀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냐? 안 하지. 이게 자기 자신의 가족들을 뭐한 표현이냐는 게.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게 객관적으로. 이런 걸 객관화라고 그러죠. 분명히 내 엄마 내 아빠인데 마치 내 엄마 내 아빠가 아닌 것처럼 객관화시킨 거야. 이거 한번 봅시다. 2번에 4번. 리을. 가족의 일원이면서도 자신의 가족을 객관화하여 제시했다. 맞지? 맞네 이거. 그들의 딸에서는 슬레이트 흙담집이 있었어요. 흙으로 담을 한 슬레이트 집. 이 집은 가정 형편이 어떨까요? 가난하다. 목포 가면은 아니야. 잘 살 수 있어. 지방 애들이 잘 살 수 있어. 아파트 살아 혹시? 개인주택? 시골들이 그래. 몇 평이에요? 75평! 너 나랑 친하게 지내. 75평! 그래! 시골에 더 잘 사는 애들이 많다니까, 진짜로. 선생님이 옛날에 얘기했지. 아, 그게 말고, 파주 사는 애가 있어, 파주 사는 애. 애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맨날 내 수업 들으러 멀리서부터 왔다 갔다 하는데, 애가 맨날 다 떨어진 추리닝 입고 다니는 거야. 하고 내가 진짜로, 진짜 맨날 걔 불러다가 빵도 주고, 음료수도 주고, 맨날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물어봤지. 너네 집은 뭐하니?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걔가 소 키우는데요? 이러더라고. 아, 그래갖고 역시 내 예상이 맞았구나. 이게 지금 부모님이 소를 키우셔갖고 얘를 교육시키시는구나. 그래갖고 내가 더 잘해줬어요. 소 몇 마리 키우니? 그랬더니 걔가 한 말은 550마리요. 이렇게 말했어. 야, 소 550, 한우 550마리면은 그 당시에 한우가 한 마리에 막 500만원씩 했대요. 이게 얼마야? 2억이 아닐걸? 550마리인데? 20억이 넘어! 20억이 넘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또 그랬더니 농장이 있대, 집에. 몇 평이냐고 그랬더니 모르겠대, 자기도. 한 1헥타르 되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생각 같지 않아요. 그죠? 이제 지방 사는 부자애들이 티가 안 나. 가난한 거예요. 얘도 봐라. 얘도 봐. 이렇단 말이지. 슬레이트 흑담집에 사는데 겨울 헤어룸에 해질녘에 집안에 갔는데 아무도 없어. 내가 고향에 왔어. 근데 가족들이 막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 방바닥은 선특한이 이제 차가운 냉돌방인 거예요. 냉돌이를. 1번에 1번 답이죠. 이거 봐도 나의 화자는 익숙했던 공간에 들어서면서 고향집에 들어섰지? 뭔가 낯선 느낌이지 지금? 맞다. 답은 1번이다. 요거 보고 풀어도 되겠네요. 그 다음 2번에 5번도 봐봐. 썰렁한 집안의 정경 묘사를 했다. 정경이라고 하는 게 풍경. 알겠죠? 맞다. 8자 방구석에는 방이 8자밖에 안 되니까 조그맣단 얘기야. 작은 방엔 고구마 뒤주가 여전하며 고구마하고 뒤주 이런 건 뭘 나타내느냐 좀 향토적 소재죠. 시골 분위기. 여전하며 벽에 메주가 매달려 서로 박치기 하고 있었어요. 허리 굽은 어머니 동그라미 내과 팔레트에서 오셔서 콩깍지로 군불 피워주시고. 왜? 이제 서울인지 어딘지 몰라도 오랜만에 아들이 왔으니까 불 피워준 거예요. 그 다음에 동생 동그라미 치고 면에 있는 중학교에서 돌아와 반가워합니다. 화자를 보면서 반갑다고 막 인사해요. 닭똥으로 비료 만드는 공장에 나가서 일당 서울 광주 간 차비 정도를 버는 아버지. 서울에서 광주까지의 차비는 현재 KTX로 5만원. 그렇게 비싸? 왕복? 왕복 더 비싸요? 왕복은 더 비싸? 그래도 뭐 일당이 많다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이게. 돈 개 많이 벌어요 우리 아빠. 이게 아니잖아 지금. 아버지 동그라미 치고 이제 공장에서 이제 일하시는데 3번에 3번. 나에서 고향의 가족들이 궁핍한 삶을 살고 있죠. 현재의 고향을 이상적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지. 아버지가 농사를 막 이렇게 풍족하게 지으시는 것도 아니고 비료 공장 다니신다고.
한참 어두워서야 귀가해서 장남의 절을 받았습니다. 장남 동그라미 이게 누구야? 나 화자. 나의 절을 받아주셨고요. 가을에 이웃의 텃밭에 나갔다 팔매질 당한 다리병신 오리를 이 오리가 아까 오리 나왔었지? 아까 오리가 어떻게 했어? 다리를 절었지? 그러니까 이웃 텃밭에 나갔다가 돌팔매질을 당했어요. 불쌍하죠? 이 오리를 어떻게 했어? 잡아먹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아들이 왔으니까 사위가 가면 이제 보통 뭐 해줘 막? 토종닭 같은 거 해주죠? 오랜만에 아들 왔으니까 한방 오리탕 이걸 해준 거예요. 알겠죠? 3번에 4번. 나에서 어머니가 군불 피우고 아버지가 오리 잡아주고 화자는 고향에서 가족애를 느끼겠지? 이게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3번의 답은 1번이었고 3번에 5번은 보기 박스에서 알 수 있었어요. 여기서 아까 이 박스에 힌트가 있었죠? 이렇게 되면은 귀향은 미완의 형태다. 3번에 5번. 가에서는 고향을 앞에 두고도 고향 근처 주막에 머물고 있어. 나에서는 고향에 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귀향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보기 박스에 따르면 미완의 형태다. 맞네. 답은 1번이었다. 이렇게 풀었으면 된다고요. 알겠죠? 자, 우리가 감상법 배웠으니까 선생님이 하나는 해주잖아. 가시 한번 감상법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 이제 본 수업 시간에 이 작품을 배운 적이 있기 때문에 현장 강의도 시켜볼게요. 잘 봐요. 자, 요거 가시. 또 마인드맵 그려놓고 고향 앞에서 또 포스트잇 딱 붙여놓으면 되죠? 자, 첫 번째. 누가 말 앞에. 아니 고향 앞에. 그렇지. 고향 앞에 온 사람. 고향 앞에 온 사람이 화자예요. 두 번째, 어떠한 상황에서 시의 흐름 봅니다. 첫 부분의 내용은 고향의 풍경이 나왔어요. 고향의 모습. 그 다음 부분의 내용은 그렇지, 고향이 변했어요. 그래서 끝부분에 보니까 막 우리 고향 못 봤냐고 막 소리 지르고 있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냈다. 요런 작품이란 얘기야. 알겠죠? 자, 세 번째, 무엇을? 화자가 이 작품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게 결국 뭐겠어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 고향 상실감 플러스 그리움. 그러면 이 작품의 주제는 자동으로 이게 되는 거지. 주제 써주고.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네 번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표현법. 시적 허용 있고 음성 상징어 활용했어요. 서리법 있습니다. 영탄법 있어요. 끝부분 잘 봐봐. 끝부분. 그렇지. 생략. 생략을 통해서 뭐를 남긴다? 여운을 남긴다.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했다. 시각, 청각, 후각. 이 정도 정리하면 되겠죠? 자, 다음 플러스 다섯 번째, 중심 소재의 의미와 기능. 이 작품의 중심 소재 뭐 있어? 행위는 소재는 아니고 상고는 장사란 뜻이고 저 끝에 전나무 우거진 마을, 전나무, 누룩 이런 거 뭘 나타내는 거예요? 변하기 전의 고향. 내 고향을 나타낸다. 아니, 현장 강의들은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잘합니까? 본 수업을 들었으니까. 1년 실수를 해서? 예, 재생이야. 노량진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면은 자꾸 연습하다 보면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현대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자, 고전시가 부분에 이제 쉽게 읽기부터 해가지고 약간 내용이 길기 때문에 관동별곡 이런 어려운 작품을 할 겁니다. 고전시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